네, 오늘 화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과 함께 이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심각하게 척추가 휜 척추 측만증도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반듯해진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이 척추 측만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특히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를 좀 인용해 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척추가 휘거나 굽은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11만 6,6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이 5만 4,100명인데요.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5년간 척추 측만증 전체 환자 증가율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증가율이 21% 육박하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증가율이 5년 동안 급증하는 걸까요? 예, 일단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서 놀고, 네. 공놀이 하거나 달리고 뛰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학원을 최소한 2-3개 이상을 다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주로 실내에서 놀죠. 운동량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게 되고 근육량이 줄다 보니까 골격도 아무래도 발달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기 학생들 사춘기 전후로 척추 측만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 방송을 듣고서 오시는 턱관절을 치료하고자 오는 성인분들을 보시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척추가 측만증이 심하고 예. 척추 측만증이 심한 분들은 여지없이 턱관절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 척추 측만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성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 척추 측만증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주로 이제 사춘기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측만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골반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골격 뼈대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잘 틀어지고 초경이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가 오면서 골반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한번 휘면은 남학생들보다 사춘기 전후 여학생들은 더 많이 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게 양쪽 가슴이 네. 좌우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척추가 좀 많이 휘기 전에 일찍 치료하는 게 많이 좋겠네요. 예, 그 청소년 학생 시절은 성인이 되었을 때 척추가 굳어지기 전에 상태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대의 구조, 뼈를 채우고 있는 골량이 결정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척추가 틀어진 상태로 지내면 성인이 되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휜 상태로 굳어지면 이제 몸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사춘기 시기에 척추가 휘었을 때는 반드시 빨리 치료해 주는 게 그 학생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척추가 조금밖에 휘지 않았을 땐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발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우리 자녀의 척추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성인도 근데 본인의 척추 상태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학생들, 성인들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집에서 가장 척추가 휜 것을 발견하기 쉬운 것은 일단은 반듯하게 세워놓고요. 앞에서 봤을 때 어깨 좌우 높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측만증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쪽 어깨는 올라가 있고 한쪽 어깨는 내려가 있어요. 네. 사진을 찍어도 항상 한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방법은 윗옷을 벗고요. 상의를 탈의하고 상체를 구부린 상태로 서게 하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드러나죠. 도드라지게. 예. 그럼 엉덩이 쪽에 와서 보면은요. 척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상체를 벗고 앞으로 구부리는 겁니다. 승자세에서. 그걸 뒤에서 보면은 갈비뼈를 비롯해서 척추 볼록볼록 튀어나온 뼈들이 쫙 드러나게 돼요. 구부러지면서.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현재 어느 수준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그 주로 이제 보조기라는 게 있어요. 몸통 전체를 쌓아주는 보조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몸통 전체를 옥죄는 거죠. 그렇게 강제적으로 틀을 잡아버리면은 척추 측만증을 각도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단점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고 뺐을 때 보조기를 다시 틀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카이로프락틱이나 교정이라고 해서 척추를 두둑두둑 소리나게 하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척추를 수술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은 가급적 이제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되면은 보조기를 빼거나 교정이 끝났을 때 다시 원상태로 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몸 전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균형을 잡으며 주면은 우리 몸 척추가 신기하게도 저절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살짝만 조절해 주면은 척추가 제 위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척추의 자연 회복력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턱 관절을 조절해서 척추가 제 위치로 저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 턱관절을 이용해서 이 척추 측만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세, 13세 두 여학생의 심한 척추 측만증 사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필름과 함께. 턱 관절은 척추를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명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턱 관절이 척추를 움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척추만 교정했을 때 다시 틀어지는 거예요. 턱 관절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두개골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고, 두개골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밑에 척추를 아무리 교정을 매번 해도 고개가 틀어져 있고 두개골이 틀어져 있고 턱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턱 관절과 턱이 받치고 있는 두개골을 일단 똑바로 받쳐놔야지 피라미드의 꼭지점처럼 우리 몸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머리와 턱 관절은 우리 몸에서 중심축의 위치다. 삼각형으로 따지면은 맨 위에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밑에 골반 허리는 다시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골반을 교정했을 때 다시 틀어지는 이유는 맨 위 꼭대기에 우리 몸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턱 관절과 머리가 중점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이나 측만증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다시 아파지고 틀어지는 분들은 턱 관절을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례를 이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2세와 13세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 여학생들이죠. 이 자매의 이모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오셔서 이제 치료를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심한 척추 측만증인데 여기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이 목이 완벽하게 일자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13세 여학생의 7월 20일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사진을 4개월 후에 사진을 보면은 예쁘게 C자형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단 방사선과에서 찍는 건데 진단 방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사춘기 여학생이다 보니까 열심히 치료를 턱관절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목뼈가 예쁘게 정상 컵으로 C형 컵으로 바뀐 거예요. C자형으로. 요게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상 목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척추가 반듯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예, 이거 조금 이제 사진이 긴데요. 그래도 일부 척추다 한번 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네, 척추다 보니까 좀 길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들고 있는 제가 사진 카메라에서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척추가 왼쪽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죠. 그런데 4개월 치료한 후에는 턱 관절의 중심이 맞춰지면서 머리 위치가 중심으로 왔고 골반과 허리가 일자로 똑바르게 균형이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처럼
4개월 동안 치료를 턱관절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렇게 목도 정상 C자형 컵으로 바뀌고 네. 척추가 완전히 한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골반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 이것도 중점으로 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협진 의뢰하고 있는 진단방사 선생님께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선생님께서 보시고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연락까지 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인데 네. 양방에서는 사실 이게 좀 4개월 동안 이렇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수술을 하거나 보조기 착용, 몸통을 전체를 옥죄어야 되는데 턱관절을 치료하니까 몸 전체의 중심이 잡히면서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도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기니까 더 빨리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12세, 13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월 만에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까지 많이 회복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 어린 학생들의 척추 측만증의 치료 사례까지 온현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